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더 빨리 늙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이 좀 따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꼭 한 번은 들으셔야 할 이야기라서 용기 내서 꺼내보려 합니다. 집안에 물건이 많은 분들, 주변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머, 정리 좀 하지 그러세요. 그 말 들을 때마다 괜히 기분이 나쁘셨죠? 내 물건인데 내가 힘들게 모은 건데 왜 남이 뭐라 하나 싶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말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해드리고 싶어요. 정리를 못하는 게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게으른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요, 집안에 물건이 쌓일수록 우리 몸도 마음도 함께 무거워지거든요. 연구 결과들을 보면 어수선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일수록 코르티솔,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더 높게 나온다고 해요. 눈에 보이는 물건들이 끊임없이 뇌에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저것도 처리해야 해. 저건 언제 쓰지? 저건 어디다 뒀더라? 이런 신호들이 하루 종일 쌓이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저녁이면 이유 없이 피곤하고 왠지 모르게 무기력해집니다. 물건이 나를 지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정리하라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 몸과 마음이 더 가벼워질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리를 결심하고 나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가시냐면요. 옷장이에요. 아니면 냉장고. 그 마음 압니다. 가장 신경 쓰이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두 곳은 정리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곳입니다. 결정해야 할 것도 많고, 감정이 얽힌 물건도 많고, 다 끝내도 겉으로 티가 잘 나지 않아요. 처음부터 거기서 시작하면 1시간 만에 지쳐서 역시 나는 안 돼 하고 덮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좌절감이 쌓이면 다음번엔 시작조차 하기 싫어져요. 그러면 어디서 시작해야 할까요? 현관이에요. 그리고 욕실. 이 두 곳은 공간이 좁고 물건 종류도 단순해요. 30분이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현관 신발장에서 오래된 신발 서너 켤레를 꺼내고 바닥을 한번 닦아두면 집에 들어설 때마다 그 산뜻함이 발끝부터 느껴져요. 욕실도 그래요. 다 쓴 샴푸통, 서너 개씩 쌓인 칫솔, 언제 샀는지 기억도 안 나는 로션들을 비워내고 나면 아침에 세면대 앞에 설 때마다 기분이 달라집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이 작은 성공 경험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할 수 있구나 하는 그 감각이 다음 발걸음을 만들어주거든요. 어려운 곳 말고 쉬운 곳에서 먼저 그 기분을 맛보세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정리를 하다 보면 반드시 마주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 같은데 손이 잘 안 떨어지는 그 순간이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물건을 못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물건에 담긴 감정을 못 버리는 거거든요. 미안함, 아쉬움, 그리움, 혹시나 하는 기대. 그 감정들이 물건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물건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면서 그 감정들을 어떻게 놓아드릴 수 있을지 같이 생각해 볼게요. 선물 받은 물건들부터 시작해 봅시다. 명절마다 받은 홍삼 세트, 지인이 여행 다녀오면서 사다 준 기념품들, 자녀가 챙겨준 물건들. 이걸 못 버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버리면 그 사람 마음을 버리는 것 같아서.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 선물을 건네던 순간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표정, 그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마음은 이미 그 순간에 온전히 전달됐어요. 물건은 그 마음을 전하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마음은 이미 내 가슴 안에 있어요. 물건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물건을 비운다고 해서 그 사람과의 인연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따뜻했던 기억은 물건 없이도 충분히 남아요. 다음은 추억의 물건들이에요. 오래된 영수증, 졸업 앨범 사이에 끼워둔 메모들, 군대 시절 서류들, 아이들이 어릴 때 썼던 작은 물건들. 이런 것들은 진짜 버리기가 어렵죠. 손에 쥐는 순간 그 시절이 훅 밀려오니까요. 그 감정 소중한 거 맞아요. 억지로 무감각해질 필요 없어요. 다만 이렇게 해보세요. 사진을 찍어두세요. 요즘 핸드폰 카메라면 충분히 선명하게 담깁니다. 사진으로 찍어두면 기억은 고스란히 남아요. 언제든 꺼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실물이 차지하던 물리적인 공간은 비워집니다. 추억은 가슴 안에, 사진 속에 살아있어요. 먼지 쌓인 상자 속에 묵혀둘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옷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옷장 안에 언젠가 다시 입겠지 하는 옷들이 얼마나 되세요? 비싸게 산 코트, 결혼식이나 특별한 날. 입으려고 아껴둔 한복, 예전엔 잘 맞았는데 지금은 불편한 옷들.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입으셨나요?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아무리 좋은 소재라도 지금 내 몸에 맞지 않고 내 생활에 맞지 않는다면 그건 나를 위한 옷이 아니에요. 오히려 옷장을 열 때마다 저건 못 입는데라는 작은 죄책감을 만들어냅니다. 그 죄책감이 하루에도 몇 번씩 쌓여요. 입혀질 때 빛나는 옷이 좋은 옷이에요. 필요하신 분께 드리거나 정리하는 것이 그 옷에게도 나에게도 더 나은 일입니다. 서랍 속 오래된 전자기기들도 꺼내볼 시간이에요. CD 플레이어, 카세트 테이프, 쓰지 않는 예전 핸드폰들, 리모컨인데 어디에 쓰는 건지도 모를 것들. 이런 물건들은 먼지만 쌓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일 때마다 혹은 서랍을 열 때마다 저거 언제 처리하지 않은 아주 작은 스트레스를 만들어냅니다. 의식도 못하는 사이에요. 그런데 그게 쌓이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보이지 않는 짐이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보내주세요. 전자기기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에 전자폐기물로 따로 배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방 한켠을 들여다봐 주세요. 손주들 운동회 때 써야지 하고 몇 년째 놔둔 낡은 찬압통, 명절에 쓸까 싶어 넣어둔 그릇들, 비닐봉지, 고무줄, 젓가락 수십 개. 언젠가 쓰겠지 하는 물건들이요.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는 정말 오던가요? 그 언젠가를 기다리며 지금의 주방이 불편해지는 것, 그게 더 아까운 일 아닐까요? 지금 내 주방이 쾌적하고 편안한 것, 그게 훨씬 현실적인 행복입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 하지 마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다가 지쳐서 포기하는 것, 그게 가장 흔한 실패 패턴입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은 딱 10분만요. 화장품 파우치 하나, 서랍 한 칸, 신발장 한 단. 그것만 해도 충분해요. 그 10분이 매일 쌓이면 한 달 후에 집이 정말 달라져 있어요. 크게 결심하지 않아도 큰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돼요. 작고 꾸준하게.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많이 사두지 않아도 됩니다. 예전엔 미리 잔뜩 사놓지 않으면 왠지 불안했죠. 그런데 요즘 세상은 주문하면 다음날 바로 집 앞에 도착해요. 쌀도 세제도 과일도요. 굳이 창고 가득 쟁여두지 않아도 되는 시대예요. 오히려 많이 쌓아둘수록 그걸 관리하고 옮기고 찾는 것 자체가 몸에 부담이 됩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그것이 진짜 여유로운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가족과 함께 정리하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게 왜 필요해요라는 말 한마디에 혹은 내 물건을 마음대로 치우려는 행동에 괜히 서운해지고요.
그 감정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럴 땐 혼자 천천히 하거나 전문 정리 업체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감정 없이 차분하게 옆에서 도와주는 손길이 오히려 더 편할 때가 있거든요. 정리는요, 집을 깔끔하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물건 하나하나를 손에 쥐고 지금 내게 필요한가를 묻는 과정이에요. 그건 결국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일이에요. 오래된 미련을 내려놓고 지나간 것에 대한 아쉬움을 조용히 놓아주고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들만 곁에 두는 것. 그것이 정리의 진짜 의미입니다. 물건보다 내가 더 소중합니다. 그 마음 하나만 가슴에 담고 오늘 딱 한 곳 서랍 하나만 열어보세요. 그걸로 충분한 시작입니다.